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트럭 드라이버 자 운전짱 짧게 운짱이라고 이렇게 채널명을 새로 만들고 새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대형 트럭들 타이어 빠짐 상태, 그래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왜 빠지는가? 그 원인 아니면 타이어가 빠지는 종류, 이거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오늘 한 방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가 빠진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타이어만 쏙 빠지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휠체로 빠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근데 휠이 트럭 같은 경우 보통 뒷타이어부터 해가지고요, 두 개가 통째로 빠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붙어서 통으로 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 번씩 살펴볼게요. 일단 타이어가 빠지는 경우는요, 일단 타이어 바람이 거의 없을 때, 그리고 타이어가 굴러갈 때, 그 혼자만 굴러간다고 타이어 빠지진 않습니다. 이거 앞 타이어 빵고 나면은요, 몇 발 못 가서 타이어만 떼굴떼굴 빠질 건데, 그때는 타이어만 쏙 빠지겠죠. 근데 뒷타이어도 타이어만 쏙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어가 이제 요렇게 보면 1-2 이렇게 할까요?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그 타이어 파편들이 도로에 또 널브러져 있을 때, 그것도 타이어 파편이니까 빠졌다고 볼 수도 있죠. 소형차 같으면 그거 밟고도 차에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을 거고, 바이크 같은 경우는요, 그거 가다가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 원인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휠체 빠지는 경우, 그때는요, 휠너트가 부러졌을 경우와 휠너트가 풀렸을 경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10개가 박혔는데 10개가 다 부러졌다, 그러면 그놈이 허브 축을 따라 돌다가 어디선가 빠지겠죠. 그 다음에 10개가 다 풀렸을 때, 그때는 안에 힐러트를 잡아주는 볼트가 있겠죠. 그 볼트는 붙어 있을 때는 빠지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어쨌거나 운행을 계속하면 그래도 빠질 겁니다. 하나 빠지고 좀 있다가 하나 빠지고, 두 개가 빠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묶음으로 두 개가 세트로 빠지는 경우, 중간에 타이어가 아주 큰 슈퍼 타이어라고 요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게 빠질 경우는 또 엄밀하게 보면은 힐러트가 부러졌을 경우, 그 다음에 허브가 조립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열받아 가지고 허브 베어링이 다 녹고, 그래서 그게 통째로 빠지는 경우, 그럴 경우가 있겠습니다.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그러면 대비책은 뭐가 있는가? 제일 쉬운 거부터 힐부터 보자고요. 힐부터 보면은 힐러트를 조여줘야 되는 그 힘이 있다고요. 이거 그냥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꽉 조여놔라, 안 풀리게. 꽉 조. 그 파이프 끼워가지고 발로 굴려가지고 그렇게 조이면은요, 그 다음에 힐을 빼야 될 때 못 뺍니다. 빼면은 볼트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이는 거 아니고, 그럼 얼마 정도 조여야 돼? 그런 거를 여기 속되게 말해서 양놈들은 거기에 적당한 기준을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오른쪽으로 조이고, 어떤 쪽은 왼쪽으로 조이고, 오른쪽 왼쪽에서 심지어 사이즈가 달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않고 오른쪽으로만 다 조이고 왼쪽으로 풀더라고요. 그래서 힐러트가 10개 정도 박힙니다. 우리 타고 다니는 이런 트럭은 한 10개 정도 박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휠을 뺐다 그러면은요, 500파운드 토크렌치를 가지고 조이는 겁니다. 임팩을 가지고 조이고, 토크렌치를 가지고 500파운드를 균등하게 조이고, 그 다음에 1시간 더 가서 1시간이나 100km 운행한 다음에 다시 리토크 한 번 더 조이라는 겁니다. 왜 풀렸나 안 풀렸나. 그래서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힐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가운데 고무를 이렇게 고무 판때기를 한 개 꼽는 게 있어요. 그걸 꼽아 가지고 안정되게 둘이서 잘 붙어 있게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쓰던 그 레코더 판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그냥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쇼 영상에서 나와 있었죠. 그 휠 세이프티 락이라고요. 그거를 끼워 넣는 경우, 옛날에 고참들은 거기다가 고무줄을 튕겨 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다고 해서 힐러트가 안 풀리느냐, 안 풀리는 건 아닙니다. 운전자가 이렇게 매일같이 아니면 화장실 갔다 오면서 점검을 할 때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거기 삼각형이 빨간 게 보이면은요, 아 이게 지금 풀렸구나, 예, 그래서 리토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걸 손으로 만져가지고 이게 풀렸다 안 풀렸다 이 정도를 알 것 같으면요, 이거는 힐러트가 완전히 막 풀린 겁니다. 이게 손으로 돌려가 풀릴 게 아니잖아요. 그 뭐 지름이 뭐 38mm 뭐 요 정도 되는 게 손으로 풀릴 것 같으면, 풀렸는 줄 알면은 드라이버가 손으로 쪼여도 되게요. 그래서 방지하는 대책으로는 옛날에 그 고참들은 고무줄을 왜 튕겨놨나, 그게 풀리기는 풀리는데 고무줄이 서로 잡고 있어 가지고요, 적당히 풀리고 다는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힐러트를 분실할 이유가 없다. 왜? 고무줄이 잡고 있으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고참들의 지혜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힐러트가 부러진 경우, 너무 꽉 조여가지고 이게 약간의 충격으로 벌써 조일 때 데미지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힐러트가 안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게 부러졌을 때 10놈이 잡아주는데 한 놈이 도망가고 없으면 그 옆에 아홉 마리가 이래 좀 힘을 더 쓰겠죠. 그러다 보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부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그런 경우는 로베드 트레일러 스프링 없는 데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버가 이렇게 조립하는 방식이요. 이거는 저도 사실 안 합니다. 드라이버가 운전을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허버는 이렇게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드라이버가 손대게끔 그렇게 허락되지 않는 게 또 법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억울하면은요, 진짜 아쉬우면, 그래도 연장이 있다면, 부속이 있다면, 메케닉을 구할 수 없다면,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된다면 그래도 시도를 해보겠죠. 자, 그럴 때는 혹시라도 했다 치면은요, 차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나서 갈 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메케닉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야, 이거 내가 급해서 했는데 네가 한번 봐봐. 그래서 조금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구리스, 그러니까 루브리컨트가 없어서 열받아서 빠질 경우가 있죠. 쇠끼리 마찰을 한다면 아주 고열이 발생하고요, 거기서 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단기 갖다 댔을 때 녹는 것처럼 나중에 빼보면은요, 이게 왜 이리 녹았지, 그렇게 열받나, 그 정도 열받겠죠. 그래 녹아서 나중에 그놈이 그냥 빠져도 부담이 없을 정도, 그 정도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때 되면 이제 차 수리비도 뭐 많이 나가고요, 그 정도 되면은 골치 아파요. 그 정도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쪽에 오일이 있다 치더라도, 루브리컨트가 있다 치더라도, 옛날에는 구리스를 쳤고요, 요즘은 그 기아 오일을 을 이렇게 넣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때 왜 그러면은 그쪽에 오일이 안 빠지게끔 그 바킹 역할을 해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리데나라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옛날에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리데나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보면은 뭐든지 새는 거 막아주는 거는 다 실이라 그럽니다. 허브 실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놈이 맛이 갔을 때 오일이 빠지겠죠. 그래서 연식이 오래됐거나 아니면 거기에 고무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고무 다음에는 그 안에 또 스프링, 또 코일 스프링 아주 얇은 게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게 탈이 있거나, 근데 이게 원래는 그렇게 잘 탈이 나지는 않겠지만 결정적으로 탈이 나는 거는요, 열입니다. 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그냥 브레이크를 이렇게 내리막 내려가면서 길게 밟으면 브레이크도 열 받고 뭐 하고 이래 가지고 차에 불 나는 경우 있죠. 그때 둘이서 공조를 하는 거죠. 라이닝에서 열을 받고, 그 다음에 루브리컨트가 방어 역할을 못 해주고 안에 오일이 빠져나오면서 보면은 막 연기가 펄펄 나면서, 그 다음에 불이 나는 경우는요, 거의 브레이크하고 관련 둘이 합작입니다. 합작.
그거는 운전 스킬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요. 제가 여기서 그냥 대충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거를 그쪽에 데미지가 있을 때 당장 내리막 내려가면은 그러면 다 그러냐? 그거는 아니겠죠. 거기에 또 고무 성질이 이게 언제 데미지는 지금 있었더라도 그 효과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죠. 좀 이따가 나타나겠죠. 당장 나타나면은 뭐 내리막 내려가면은 전부 다 차들 다 불나게요. 그거는 아닐 거고 그때 데미지 입은 게 뭐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뭐 일어날 수도 있죠. 데미지 없는 차보다는 분명히 빨리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리막을 내려갈 때 대형차가 이렇게 발브레이크만 써서 가는 게 아니라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차가 탄력이 더 이상 안 붙도록,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짧게 밟아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운전 스킬이 필요하겠죠. 타이어 빠지는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허브 오일이 새는 것도요, 운전자가 알 수 있나? 조금 샜을 때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조금 새는데 그게 항상 앞 타이어 쪽하고 뒷 타이어 쪽하고 이게 새는 방향이 조금 다른데요. 뒷 타이어 쪽은 바깥으로 이렇게 운전자 눈에 띄게끔 안 보입니다. 그건 안쪽으로 새거든요. 그럴 때 운행하다 보면 여기 뭔가 좀 쾌쾌한 냄새가 난다. 그럴 때 자기 타이어 허브를 잘 살펴봐야 돼요. 앞 타이어도 새는 게 바깥쪽은 또 보이거든요. 허브 캡이 있어서 잘 보이거든요. 근데 안쪽에 새는 건 안 보여요. 근데 쾌쾌한 냄새가 난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어에 돌아가는 방향으로 어딘가에서 오일이 묻어 있다. 내가 그쪽에 오일을 넣은 적도 없는데 묻어 있다. 그러면 이미 허브 오일이 새는 겁니다. 그때는 브레이크 안 듣습니다. 그때는 샵에 가야죠. 출장을 부르든지. 요게 문제구나. 그 상태로 계속 운행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허브가 불이 나거나 아니면 허브가 녹아가지고 뭐 그때도 불이 날 수도 있겠죠. 녹아가지고 타이어가 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정비 불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운전자의 운전 스킬 내지는 차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제가 호주나 뭐 딴 데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트럭 드라이버는 뭘 해야 되는가? 아침마다 차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일지를 써야 돼요. 그 일지를 쓰는데 그거를 프리트립 비에컬 인스펙션이다. 그리고 로그북에도 내가 오늘 아침에 했다는 그 표시를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미지가 있었다. 그러면 처벌이 좀 약할 거고요. 그것도 안 하고 차를 운행 중에 그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너 차 안 봤어? 오늘 아침 뭐 바빴어. 뭐 친구 만나고 뭐 커피 한잔 한다고 못 봤어요. 그러면 운행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거는 드라이버 책임으로 돌려야죠. 운행 중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확인할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운행 중에 그런 사실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 DOT나 경찰이나 누가 이렇게 차를 세워가지고 너 이거 문제 있다? 그러면 땡큐 하고 차 수리를 해야 됩니다. 괜찮아 그런 거는 안 됩니다. 타이어 빠짐 상태 운전자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비책도 있다는 겁니다. 그 대비책을 모르니까 결국은 그냥 대형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영상을 마칠게요. 그러면 타이어가 빠지기 전에 그 어떤 낌새가 있는가? 분명히 저는 차하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타고 가는 이 차가 운전자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정보를 줍니다. 정보를 주는데 그거를 운전자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엔진이나 다른 시스템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요, 기본적으로 어디로 오는가 하면 대시보드로 올 수가 있어요. ABS 잘 안 듣는다 그러면 대시보드에 ABS 불 들어오잖아요. 뭐 엔진에 뭐 배터리 충전이 안 된다 불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 심지어 라이터가 안 들어와도 불 들어오는 차도 많아요. 여기 경고등 들어옵니다. 그 다음 깜빡이가 안 들어봐도 여기 표가 나죠. 어떤 때는 천천히 릴레이가 깜빡 이러다가 그쪽에 이렇게 전구가 하나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배선이 끊겼거나 그럴 때는 한쪽은 천천히 한쪽은 빨리 오는 쪽은요 어디 전구 나갔어요.
저 속되게 말해서 담아라고 말도 자주 하는데 전구 나간 겁니다. 배선이 끊긴 겁니다. 이 정보를 주거든요. 그럼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 전기장치가 연결이 안 되어 있지 않나, 대체로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운전자가 어떻게 하는가, 차의 떨림 상태가 옵니다. 차의 떨림 상태가 와가지고요, 뭐 엉덩이가 흔들릴 때도 있고 사이드 미러가 흔들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를 또 자주 확인해야죠. 자주 확인하면은 타이어가요, 안 보이던 타이어가 뭐 빼딱빼딱 따라올 때도 있어요. 뭐 밤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낮에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힐끔 봐도요, 뭔가 이상한 거는 눈에 띄거든요. 저기 뭐가 좀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네. 그러면 타이어가 이렇게 뭔가 좀 빼딱하게 풀렸는가 봐, 아니면 타이어 빵꾸 났는가 봐. 예,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뭐 유튜브 보고 뭐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카톡하고 문자 메시지 하고 이메일 쓰고, 그러면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거 잘 봐야 됩니다. 뭐 차의 떨림 상태는 그거 하나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지금 타이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타이어가 이렇게 도망가기 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휠이 어느 정도 풀려도요, 좀 민감한 사람은 차가 왜 이래 떨지? 그러면 차를 어디 안전한 장소, 갓길이라도 차를 세워가지고요, 점검을 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것도 대형사고 일어나는 사람도요, 뭐 천에 일, 뭐 만에 한 명, 그 정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뭐 우연찮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저 새끼 말도 맞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다가요,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타이어가 도망가는 경우는 없겠습니다. 하나 분실하면요, 저 밑에 막 어디 낭떠러지 밑에, 저 밑에 다른 어떤 차나 이런 데 피해가 없다 하더라, 저 100m 낭떠러지 밑에 있으면요, 그 주워 올리지도 못해요. 나무 가지에 바위 위에 막 무게는 막 타이어가 휠 꼽혀 있으면 한 100kg 정도 될 건데, 그거 1km 끌고 올라오겠습니까? 에라이씨 모르겠다. 타이어 하고 휠하고 새로 사자. 개고생합니다. 그냥 뭐 갓길에 어디 뭐 적당히 여기 누워 있으면 그때는 주워 오겠지만, 한 100m 낭떠러지 완만하다 쳐도요, 그 굴리가 내려가지도 못합니다만 속도 붙어가지고 무거워요. 그래서 조금만 조심하면은 그런 사고도 안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형차 이야기도 해볼까요? 소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소형차는 해당 사항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주행하다가 소형차도요, 휠 빠진 차들 들어봤습니다. 소형차는 보통 저 볼트로 되어 있잖아요, 너트가 아니라. 근데 너트로 되어 있는 차도 있고 볼트로 되어 있는 차도 있거든요. 이거 볼트로 되어 있는 거 빠져가지고 막 한쪽에 타이어도 잊어버리고, 여기 가다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이 도로에 걸어 다니기도 하고, 저 사람이 왜 여기 걸어와 그러면은 저 가서 보면은 그냥 타이어가 뭐 앞이든 뒤든 그냥 없는 차들 흔히 보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힐러트가 풀렸을 때 소형차는 요즘에 대체로 디스크 브레이크를 많이 쓰니까요, 뒤에서 브레이크 닿는 소리가 나요. 쇠 깎는 소리가 끼끼끼끼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 떨림도 같이 옵니다. 그럴 때 보면 힐러트가 풀렸구나. 트렁크 문 열고 거기 잘 찾아보면은 힐러트를 조여 쓰는 기억자의 그 공구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꽉 조여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오늘 영상 타이어 분실 왜 빠지는가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방어책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는가, 운전자가 느낄 수 있나 없나, 이런 뭐 잡다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상 만드는 드라이버 저 아직 못 봤어요. 재미없는 영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안 되는 영상은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